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1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 편성하시느라 더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많은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 앞서 국장님도 말씀 주셨고 정 의원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에서 이제 매칭이 안 내려오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골머리가 좀 아프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좀 고민이 드는 것은 이제 내년 예산인데 내년 중반에 딱 이제 선거가 있고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인지도 상당히 불확실한 시기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김동연 지사님이 계속 계시면 다행이겠지만 지사가 바뀌거나 그리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님이 바뀔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 예산이 매칭돼서 안 내려왔던 사업들을 추경에 세울 거예요. 아니면은 7개월, 8개월만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려줄 거예요라고 하는 사업들이 버티다가 당연히 내려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다가 이제 지사가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들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동 사항들이 많아서 몇 가지 기준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습니다. 원칙을 잘 세우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도비가 상당 부분 많이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이 감액되는 게 결이 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부서 어느 분야의 사업들을 좀 더 많이 감해서 내려왔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아예 매칭을 안 했고 이런 부분은 몇 개월만 내려주고 이런 것들이 완벽한 매칭이 되지 않는 답변이라도.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감액된 규모를 총 확인을 했을 때 이제 한 69개 사업에 한 45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45억. 45억이요? 예. 네. 69개 사업에 45억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노인이나 이제 장애인 복지과 예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나머지 부서들도 좀씩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경기도에는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월동 난방비 같은 경우는 겨울에 5개월을 줘야 되는데 3개월 초 1, 2, 3월 3개월만 버티고 예. 나머지 그러면 11월, 12월은 다음에 예. 줄게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할 수 있는데요. 영리할 수 있는데 이제 예.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예. 난방비 자체가 5개월을 줘야 되는데 3개월만 서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에 초에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그거는 또 차질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더라고요. 1, 2, 3월 버텨. 그리고 따뜻해지면 4월부터 난방 안 뗄 거고 11월, 12월은 다음 추경 때 줄게. 그래서 5개월 채워줄 거니까 3개월만 받고 버텨. 이런 설명인 것 같더라고요. 계속 말씀 주십시오.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감액이 예정된 부분들이 지속성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만약에 도에서 안 해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시 예산으로라도 해서 요청을 하자. 이제 저희 내부 방침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어느 사업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일몰시켜야 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들은 꼭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족분이 내려오거나 아예 안 내려왔을 때 11호 매칭을 해서라도 버텨내자라고 하는 사업들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업에 써야 되는 일들이 이제 경기도 호영 복지가 흔들리면서 평택이 다 떠안아야 되는 지자체 31개 시군이 다 떠안아야 되는 이 형태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위원장님 안 계셨지만 좀 말씀을 나눈 게 이게 시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의견을 좀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에서 그 도의원님들이 의회 국장님도 말씀 주셔서 시작이 됐겠지만 이 다시 복구를 시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고 일부 복구를 시키겠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조가 좀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아직 뭐 편성은 안 됐습니까? 아직 뭐 공식적으로 뭐 문서로 내려온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장애인 쪽은 좀 거의 뭐 복구를 뭐 이제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간접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들은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31개 시군의 이런 이제 시군구에서도 요청을 하지만 또 뭐 관련된 이 민간 단체들이라든가 이 예산의 당사자들도 많은 요청을 하고 있어서 도도 이제 그 부분을 수용을 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도에서는 왜 복지 예산을 건드렸을까요? 다른 사업들 뭐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복지 예산은 삶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도로를 놓고 사업을 안 하는 문제, 뭐 이런 도로 놓고 다리 놓고 뭐 건설 안 하는 문제는 차후에 해도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안 건드리는 데 대부분 얘기들이 좀 있으신 게 뭐 내려온 게 설명 내려온 거는 이런 자료들은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목자들은 뭐 기사나 이런 걸 또 보면 이제 중앙 정부의 새로운 뭐 복지 정책들이 신설이 되면서 그거에 도비가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경기도용의 그 복지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뭐 부서별 실링은 있기 때문에 또 그건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좀 답답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이 시트를 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도비가 그 감액 내역을 한번 예, 해서 저희도 이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나 뭐 1년 내내 보면서 챙겨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게 1년 내내 과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는 아까 69개 사업이 좀 감액돼서 내려왔고 노인 장애인 분야가 뭐 40몇 억이 더 안 내려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예 국도비가 이제 도비가 매칭이 안 된 사업은 27개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2개 장애인복지과에 있었던 시설 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가 이제 뭐 사업을 일몰 했기 때문에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안 했던 것 같고 25개 사업은 아예 이제 매칭이 안 돼서 0원으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2개는 도비 사업이 아예 지원이 중단됐고 13개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편성, 뭐 7개월, 8개월, 9개월 뭐 이렇게만 편성을 해서 내려온 상황인 것 같아서 꼼꼼히 좀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크게 좀 여쭤볼게요. 경기도용 긴급복지 뭐 정일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이 경기도용 긴급복지 사업량이 154가구로 감소됐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네, 이것도 도비가 매칭이 덜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를 시킬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까? 아니면 네. 실제로 도비가 감액돼서 내려. 실제로 감소가 된 건 아니고, 예, 긴급 지원은 계속 그쵸? 계속 늘어나고 확대가 있습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좀 이상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국비 지원 긴급복지는 늘었더라고요. 예.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뭐 추경이나 이때 이제 편성돼서 내려올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국비는 도비. 예. 도비는 저희 지금 도비로 내려온 거는 지금 다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도 마찬가지고 상해보험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가 14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수혜금은 요구사항은 이제 6가구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우리는 14가구를 해야 되는데 6가구 이건 12사업이라 네.
네, 저희가 이건 거의 예비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가 긴급 지원 경기도형 국비 그 긴급 사리에 지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일 네, 네, 맞습니다. 때 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근데 통합 사례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행복나눔 본부에서도 네네. 위기가정한테 1회에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또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못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예비비 있습니다. 성격이라서 네.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도 유지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안부 묻기 유제품 지원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이게 예산이 매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통합돌봄 체계 뭐 향후에도 더 질문 드리겠지만 이따가도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도 이 사업이 같이 이렇게 녹여져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집행률도 좋고 네, 조금 확장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업인데 계속 예산이 편성이 똑같이 되고 있어서 750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떨까 추경 때라도 네, 알겠습니다. 뭐 추경 때 뭐 좀 세워봅시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을 매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라도 좀 세워봅시다라고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이 부분도 더 이상 욕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그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본인한테 세워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알기에 이걸 왜 안 세웠어요? 본 예산 때 세워준다며요. 뭐 어려운 분들부터 예산 복지 깎는 겁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나 너무 상황이 그래서 근데 그 국장님도 이제 과장님들도 다 저보다 더 예산 편성하면서 더 느끼시겠지만 이 예산을 줄여놓으니까 이게 어려운 분들부터 바로 타격을 받잖아요. 예,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들 예산 같은 경우에 세워졌으면 충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예산이라도 좀 세워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이런 부분도 못 세우는 상황이라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좀 써놨는데 이게 마른 가지부터 부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연하고 이제 새싹처럼 튀어난 이 부족한 분들의 새싹 같은 이게 새순부터 이제 잘리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장애인 알 권리 지원 사업 372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정혜희 의원님도 말씀 주셨던 것지만 이건 사업량이 왜 이렇게 확 줄은 거예요? 12사업이라 굳이 뭐 사업 성과가 별로 안 좋아서 24%밖에 안 돼서 아까도 저기 정혜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홍보를 좀 노력하긴 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이제 올해 집행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예산은 이제 이렇게 저기 올려놨는데 이제 많이 신청하게 되고 구독자 수가 주경에 세운다는 얘기 하지 늘어나면 마세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신문사가 구독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보낸다는데 신문사가 어디 신문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디지털 신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고 신문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려면 신문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홍보를 했거나 뭐 이럴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예, 저희가 이제 뭐 다각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카카오톡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 장애 관련된 소식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드리는데 그거를 소식을 안 받더라도 내가 그냥 검색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시고 이거를 좀 귀찮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홍보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불법 촬영 시민 감시단.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주로 1년에 4번 캠페인 진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계도 차원에서 불법 촬영 하지 맙시다라고 하고 뭐 띠 두르고 현수막 사진 찍고 뭐 전단지 나눠드리고 뭐 불법 촬영을 하면 어떤 법적 대체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사업들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질을 좀 내용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뭐 하시는 단체가 있어서 그런데 그 단체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해보던가 아니면 이 과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감시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기들을 뭐 그 단체에서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뭐 대여를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게나 뭐 큰 뭐 상업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스스로 이제 감시를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들을 때 이 단체에 제안을 해서 와서 직접 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 기계를 빌려주거나 뭐 이런 사업들로 좀 전환을 해보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불법 촬영을 하면 뭐 이게 불법이구나라는 거를 시민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닌 시기가 됐고 이제 언론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 의식 수준도 높아져서 굳이 이거를 캠페인성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전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부서에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범죄 예방활동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이 되게 이게 분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단체마다 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방 사업들을 할 때 좀 같이 해보면 아동도 그렇고 뭐 여성도 그렇고 너무 예방 사업 캠페인성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리고 한 가지 아동범죄 예방활동 사업의 현황을 받아보니까 물품 구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경강봉도 사시고 조끼도 사시고 근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예산으로 꼭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캠페인을 하는 것도 굳이 이런 캠페인을 연례 행사로 그냥 하루 모여서 사진 찍고 하는 행사를 해야 되는지 것에 대한 것도 퀘션 마크가 좀 있는데 매년 경강봉을 사고 띠 옷을 맞추는데 또 매년 이제 옷을 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좀 사업 전환을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아동범죄 예방 그 사업비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네. 2천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 학부모 폴리스단이 이제 학교마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전 학교가 다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마다 학부모 폴리스단이 구성이 되어지는 게 매년 달라질 수 있고요. 예, 구성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새롭게 또 구성되어지는 학부모 폴리스 그 단원들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 학교와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캠페인하는 사업이 아동학대 예방 사업으로 해서 예, 단체 지원 사업이 어머니 있고요. 폴리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단원들이 계속 바뀌시니까 졸업도 네. 하고 신규로 이제 입학도 하시는 학생들이 이제 네, 부모들이 하니까 바뀌고 예 그렇고요. 지난번 10월 달에 아마 의원님 잠깐 방문해 주셔서 우리 격려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사업 우리 시 사업비로는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동안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품을 구입을 해서 뭐 시민들이 많은 곳에 전단지 나눠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했던 거를 작년부터 이제 아동 그 예방과 범죄 예방, 학대 예방과 관련 그 아동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전체 이제 10.11반 이렇게 내서 사업비를 마련을 해서 지난번 그 그림자 히어로 같은 그리고 이제 약속나무 이런 그 시민들의 어떤 다짐나무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좀 대규모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 결과물로 계속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각 기관에서 포스터로 이제 홍보하는 방식으로 작년부터 우리가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이제 기관들 아동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사업으로 뭐 예산은 뭐 아마 그대로인데요. 사업의 유형이나 형태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이들 안전 문제라 필요한 사업인 것 같겠는데 보조 사업 성과 평가에서 24년도에 결과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과 지표가 딱 맞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성과 지표를 좀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평가의 환류를 좀 개선을 하던가 뭐 결과치를 더 해서 예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유지하던가 더 확대할 수 있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질문을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3회 추경이 지금 복지국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719억이 이제 증액 편성이 됐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500억 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 일부 좀 있고요. 13페이지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500억 그 성립전 예산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끝났죠? 네, 네. 전체 지금 예산 요구하신 거에 몇 프로가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전체 집행 잔액을 지금 뽑기는 어려운 게요. 지금 신용카드나 이런 데 거는 그 이후에 사후에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와서 지금 이달까지는 그러니까 진행이 돼요. 사용한 걸 말고 네. 일단은 대상자 저희 대상자가 나오면 지급액하고 합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최종 저희- 잔액은 나중에 나올 거고 네. 1차는 98.6% 지급됐고요. 2차는 97% 정도 지급됐습니다. 98.6%, 97%. 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중간 정도 이상 되는 상황입니다. 평균 정도는 네. 됩니까? 이 지금 신청을 못했거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찾아가는 신청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저희가 확인이 되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에 가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뭐 이런 제도가 지금 그 초기 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일부 혼선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이제 대두가 되는데 추후에는 뭐 이런 보편적 복지 제도가 또 선택적 복지가 순간순간 좀 많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미리미리 잘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70억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빼서 이쪽으로 대체하신 거죠? 네, 네. 그럼 내년도부터 원금 14억씩 갚아야 되는 거고 이자는 2.5%를 또 통합 안정화 기금으로 넣어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원금이나 이런 거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 본 예산에는 없는 확보 안 것 같아서. 했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딱 그 2026년도 뭐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게 강제 규정 이런 건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마 연초 이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네네 말씀드린 아마 거예요.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이자 부분도 신경 써서 이렇게 좀 그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판단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서 빼다 갖다 쓴다라는 의미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좀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뭐 인력도 많이 들어갔죠? 연인원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이거 지급하시는데 저희가 읍면동별로 기간제를 계속 투입한 건 아니고요. 한 2주, 3주 정도씩 이제 인구가 많은 데는 2명, 적은 데는 1명 정도 투입해서 진행이 됐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또 직원들 좀 한 2주 정도가 좀 제일 바쁜 때라 저희가 TF팀에도 좀 인력 배정하고 직원들 좀 지원해서 저희가 특별한 일 없이 잘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생활 생계급여 이거 9억 5,900만 원 추경을 세우셨어요. 이것 그냥 성립전으로 하신 건가요? 성립전은 아니고요. 아니죠? 이번에 3회 추경의 변경 내시에 따른 확보액입니다. 이게 가구 수가 좀 늘었어요. 그렇죠? 많이 늘었습니다. 이 변경 내시가 내려온 걸로 보면 도에서 다 확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네, 이런 거는? 지금 당초보다 이제 164가구가 증가한 상태의 예산을 확보를 한 거고요. 지금 요 상황대로 이제 매번 지금 기초수급 관련된 생계비 지급 받으시는 가구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인구수가 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 것 같죠. 근데 이제 만 가구가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 86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이것도 뭐 국비 매칭이죠. 11억. 네, 그렇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뭐예요? 대상 사업량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사업량이 증가. 그러니까 이 활동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이제 기존에 이게 지정은 돼 있어도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서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립전이에요? 이거는 예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탁이요? 위원님, 이거 세워 주시면은 예탁금으로 집어넣어서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부모 급여 지원 사업. 이것도 이제 국도비 다 매칭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1,200명이 증가가 됐어요. 이것도 인구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시 같은 경우 이제 영아라든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오히려 그렇죠. 또 뭐 3세에서 5세는 또 조금 경감을 했습니다. 200여 명이 줄고 이 변동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0세에서 23개월 미만의 부모가 급격히 늘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새로 낳은 아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예. 나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산율 올라간 것과 같이 알겠습니다.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138페이지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이거 다 국도 12 매칭입니다. 이것도 그 교직원 수가 좀 한 130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립이 91개소 그리고 법인이 한 3개소에서 94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공립이 신규 개원하면서 아파트별로 그 시립 어린이집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예, 증가 예. 사유입니까? 맞습니다. 예. 이것도 한 10% 정도가 교직원이 좀 늘었어요. 이것도 내내 보면 인구 증가에 따른 출산율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도시개발이 많다 보니까 신규 입주하는 유입, 아파트들이 유입. 예, 네. 맞습니다. 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동수당 이것도 급격히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이제 420억, 네, 428억이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본 예산에 396억을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좀 적게 잡힌 겁니다. 적게 잡혔다고요? 네, 작년에는 집행률이 98%가 넘었거든요. 예. 지금 다른 좀 아까 이제 여성보육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인구 증가 또 출산율 네. 증가 대비해서 네. 이게 0세부터 8세까지 이게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지금 대상자가 증가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건 이제 예산 그 내시 사업량에 대한 표기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존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동 수가 조금 늘긴 했지만 전체 이제 전년도 만약에 예산 그대로 편성이 됐었다 그러면 이게 크게 무리가 없는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었는데 이제 올해 본 예산 자체가 좀 적게 적어서 잡혔습니다. 나중에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래서 전년도부터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던 거네요. 네. 지금 복지 예산들이 그렇죠? 이거 국비 사업이라 이제 2026년도 예산이 이제 급격히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추경에 그 민생 소비 쿠폰이 한 500억 정도 그걸 빼고로 해도 한 200여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복지 예산이 뭐 아무튼 뭐 잘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2026년도 예산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시간이 좀 남아서. 국장님, 예산을 심사를 하다 보면 국도비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이제 감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왜 우리가 예산을 감하면 일부 삭감을 하면 도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을 반환해야 되고 그러면 도에서는 너네 이 사업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안 준다. 뭐 이런 이제 압박감들 때문에 이제 예산을 못 깎아왔는데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업들이 뭐 많이는 없겠지만 시의회에서 판단하기에 매칭이 안 됐을 때 이거를 사업을 감하면 어떻게 돼요? 매칭 사업으로 요건 매칭 나중에 내려올 거니까 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감해 놓으면 나중에 도에서 그만큼 줄여서 줘요? 욕심이 나서 그래요. 감할 건 감해봐야겠다라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미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더 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사업은 이게 도비가 편성이 안 됐더라도 도비 매칭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감하면 도비에도 나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비 매칭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감하면 안 되는 상황인가요? 네. 아니 그 압박감 때문에 못 감했던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답변 주실 때 막 이거 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딱 그러는데 답변 한 줄 도비 매칭 사업이라 그럼 저희가 그렇군요. 이러고 이제 넘어갔던 사업들이 많은데 도비 매칭이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복지 분야도 막
더 세세하게 막 바뀌면서 도에서도 이 사업도 해봐라 저 사업도 해봐라 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이거는 뭐 좀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다 아니면 뭐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다가 사유를 얘기하고 이 사업은 안 되겠습니다. 뭐 이 사업은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업들도 요즘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도에서도 경기도 의원님들도 본인들이 조례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면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본인 이름값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 편성해 그리고 매칭해 그리고 시간 지나면 도에서 보기에는 아 이거 더 지난번 의회에서 도의원이 수립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매칭 비율 줄여야겠다. 그래서 5대5 하던 거 3대7로 줄이고 너네가 7 부담해라고 하면 그래놨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기초자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도의원들도 좀 알았었으면 좋겠다라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소비 쿠폰 때문에 발행했잖아요, 채권을. 경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했을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앙정부에서 새롭게 매칭 사업 하라고 새로 정부 들어섰으니까 사업을 내리는 것도 있어서 그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소비 쿠폰 발행하는데 채권 발행했고 이자도 내야 되고 일부는 갚아야 되겠고 그런데 다른 국에서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복지국에서 발행했잖아요, 소비 쿠폰. 셀링은 있고 하다 보니 복지국에서 내 예산 줄여. 너네가 사고 쳤잖아 라는 얘기에 복지국 예산은 못 늘렸을 테고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지금 기초단체의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먼저 영향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부처도 좀 사업을 할 때 이런 것까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